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화살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도화살을 기초부터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도화살을 보기 전에 이 인신사의 생지라고 합니다. 인신사에는 12신살로 보면 지살, 역마, 망신, 법살. 그래서 지살, 역마, 망신, 겁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지역, 망고 이 글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신사에는 하는 일의 시작이나 출발, 출현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하여 기름의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자오묘유, 자오묘유 오늘 공부할 왕지 도화살입니다. 그 자오묘유를 왕지라고 합니다. 자오묘유는 12신살로 보면 제살, 장성살, 육해살, 연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왕지는 이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그에 따르는 지중을 판단합니다. 인신사회가 시작을 했으면 자오묘유가 최고점에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진술충리 묘라고 합니다. 진술충리는 12신살로 보면 월살, 화개살, 천살, 단원살로 이르 마무리와 정리하는 시기, 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기륭이 있습니다. 이 진술충리는 인신사회에서 시작해서 자오묘유 최고점에 이르러서 진술충리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갈무리하면 다시 인신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이 진술충리는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온다면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째 12신살 자오묘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 노술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도화가
장성살이 됩니다. 그러니 인호술은 오가, 신자지는 자가, 사유축은 유가, 해묘미는 묘가 장성살이 됩니다. 그 다음 연살은 이 생지 바로 앞 글자가 연살이 됩니다. 그러니 인호술에서 인 앞에 있는 글자가 묘입니다. 신자진에서 신 앞에 있는 것이 유입니다. 사유축에서 사 앞에 있는 것이 우입니다. 해묘미에서 해 앞에 있는 것이 해수 앞에 있는 것이 자입니다. 그리고 육해살은 진술충미 뒤에 있는 글자가 육해살이 됩니다. 술 뒤에 있는 글자가 뭐죠? 유입니다. 진 뒤에 있는 글자가 뭐죠? 묘입니다. 축 뒤에 있는 글자는 자입니다. 미 뒤에 있는 글자는 오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 뒤에 있는 글자가 육해살입니다. 제살은 충하는 글자입니다. 인호술 충하는 것은 자오충, 여기도 자오충, 묘유충, 매유충. 그래서 제살은 충이다. 그리고 도화살이 있습니다. 다빌가는 자수가 도화입니다. 을일가는 사화가 도화입니다. 병일가는 묘목이 도화입니다. 정화는 신금이 도화입니다. 무토는 묘목이 도화입니다. 기토는 신금이 도화입니다. 겸금은 오화가 도화입니다. 신금은 해수가 도화입니다. 임수는 유금이 도화입니다. 개수는 오화가 도화입니다. 이게 도화살입니다. 다음 홍염살을 보겠습니다. 홍염은 답은 오, 을은 을도 오. 그러니까 홍염에서 목일가는 오화가 홍염살이 됩니다. 그러면은 병정은 병화는 인, 정화는 미가 홍염살이 됩니다. 그 다음 제 술토하고 디토는 진토가 홍염살이 됩니다. 그 다음 경금은 술토가, 신금은 유금이 홍염살이 됩니다. 임계는 이렇게 도화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수액이 오면 일반적인 도화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수는 홍염살이 2개입니다. 임자, 임신, 홍염살입니다. 예수도 승금, 요금이 홍염살입니다. 홍염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이면서요, 예술적 감각과 이성을 구설이 따르거나 센스 있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임에서요, 이 모임 만남을 사람들을 화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좌우묘유 이런 것이 없어도, 그리고 홍염이나 홍란, 도화, 함지, 연살, 음착양차, 나치도화, 탈피도화살, 이런 신살이 없어도 근수가 강하면 도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금술은 이 점성술에서 이 금성이 비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수 그런 데서 따오지 않았을까, 이 도화의 기운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 함지살이 있습니다. 이 함지살은 물론 아까도 도화도 받고 연살도 받고 홍염도 받고 함지살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전체가 그냥 도화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지살은 이건 암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암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성을, 좌우묘유 중에서 인성을 함지살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불생은 자, 병정생은 묘, 모기생은 모토기토생은 묘.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인성이잖아, 그쵸? 묘도 인성이. 근데 얘는 관상이에요. 그런데 화토동공설에 의하면 화와 토는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묘를 쓴다. 여기서는 관상이지만 화토동설로 보면 인성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있어요. 정신은 오화를 함지살로 씁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경금이나 신금 입장에서 오화를 보면 단살이잖아요. 반인데, 그러나 이 병이나 신의 입장에서는 토가 인성인데, 토는 좌우묘유 왕지가 없어요. 그러니 화토 동봉설에 의해서 화는 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화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는 유가 함지살입니다. 이 함지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함지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좌우미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쾌활하고 사람들과 시원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 잡음이 섞여 시끄럽다. 그런 기운을 나타내지만 함지가 한지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좌우미유가 많은 사람들은 영리하고, 그리고 어쩌면 좀 교환할 수 있고 흥려를 즐기며 얼굴이 꽃처럼 아름답다. 또 성격이 급한 면이 있고 대부분 예술 분야에 종사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예술 분야, 예능 분야 이런 데에는 도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좌우묘의 장점은 명랑하고요, 친절하고요, 부드럽고 아름답고 다재다능하고 부지런합니다. 근데 단점은 좀 구성이 좋지 못하면 등침하고 색장이 있고 이성에 집착하거나 불친절하거나 구설, 시비가 잦을 수 있습니다. 좌우묘유가 가진 사람들은 주유, 호감형이라는 평에 의해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발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함께 구설, 시비, 비판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좌우미유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자는 신하고도 팝을 하고 진하고도 이렇게 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신과도 합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고 사랑, 고통, 슬픔 이런 것을 신과도 함께 진과도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정향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함께 하려는 정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살이나 육해살도 어차피 좌우묘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제살과 육해살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육회살은 자신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프거나 주위 사람들이 아파서 자신이 병간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줘야 돼요. 또 아니면 자신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는 시기다. 그러니까 육체살 시기는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척 이런 분들이 나에게 의지하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한 중년 이후에 나에게 육회살이 온다면 부모님이 아파서 내가 병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제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살도 수옥사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어딘가 은폐 감금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남들이 자신을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웅크리고 있는 시기가 제살, 육회살 시기입니다. 이렇게 도화살이 좌우묘가 장생이나 골록이나 장성살과 함께하면 남녀공이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도화살이 이 좌우묘와 사나 절과 함께하면 12운선에서 사나 절과 함께하면 교활하거나 배신하거나 뜸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도화의 길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살이 화개살과 어울리면 화개살은 옛것, 낡은 것, 오래된 것, 오래되고 오래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 토기운이 강하면 인간적인 면이 두드러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화는 현대적인 것, 이런 모습이라면 화개살은 고전적인 것. 그러니 현대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이 결합된 모습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화개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화가 비견겁이 도화살과 비견겁이 함께 구성되면 발복도 빠르고 실패하는 것도 빠르게 됩니다. 사주 명국에 대운세운의 비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비겁과 함께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 빨리 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경쟁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이 도와 합을 하거나 함께하면 또 관성이 도화인 경우 창조력이 있고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단 명령을 받거나 그렇게 수동적인 일에서는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화가 이 도화살이 이 역마살과 함께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향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발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의 부정적인 음란하다든지 색정이라든지 이런 구설이라든지 망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오행이 따르는 도화의 특성도 있습니다. 목일간의 도화, 묘목. 이 묘목은 출발선상인 나이에요. 그런데 이 화도화, 오화는 꽃이 핀 거죠. 그래서 와 이쁘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게 화도화입니다. 화는 언변을 다스리니 말을 잘합니다. 이 금도화도 있어요. 금은 재력을 나타냅니다. 꼭 도화가 연인, 이성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도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연애하듯이 번다. 그럼 얼마나 잘 벌겠어요. 대신 이 금도화는 감추고 숨기지만 돈을 버는데 자신의 도화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화살 중에서 다른 도화살보다 일반적으로 좋지 못한 면이 좀 강한 도화살이다. 그것이 수응 도화살이다. 그리고 이제 월남도화, 일지도화, 도화가 일지에 있는지 월염도화 월지에 있는지 편야도화, 원내도화도 있고 도삽도화, 형살도화, 도화가 형살을 가지고 있는지 형살도화, 도화의 형살이 가미된 경우 이런 것이 나타나고요. 비겁도화, 인성도화, 식상도화, 재성도화, 정관도화, 평관도화 여러 도화사 중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도화살을 볼 때 남녀가 아니라 인성이 도화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연애하듯이 공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러니 꼭 도화살이 연애와 연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